이 질문 설명할 게 되게 많거든. 설명을 되게 잘할 수 있고 또 너네가 배울 게 되게 많으니까 좀 집중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표시 잘해야 돼. 펜 뭐 파란 펜 정도 하나 들면 될 것 같아. 빨간 펜 아무거나 색깔 있는 펜 하나 들고 내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이 특히 과학기술이라는 거는 너네가 생각을 잘해봐. 과학기술에 완자 같은 그 자습서가 나와. 왜 나와? 공부하기 편하라고 나오잖아. 그게 왜 공부하기 편해? 교과서보다. 왜? 교과서에는 줄글로 돼 있어. 근데 그거를 뭔가 그림이나 아니면 뭔가 정리된 어떤 그런 세팅으로 PPT처럼 약간 발표자 형식으로 요약하고 정리해 놓은 게 완자 이런 자습서가 되는 거잖아. 사실 똑같거든, 독서라는 게. 너네가 읽으면서 그 과정을 해줄 수 있으면 끝난 거야. 그렇잖아. 줄글을 너네가 정보화 시킬 수 있으면 사실 끝난 거야. 그게 제일 잘 먹히는 게 과학기술 중에 하나야. 철학은 오히려 그런 식으로 안 먹힐 때도 많거든. 과학기술은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먹히는 것 같아. 한번 봐봐. 탄수화물은 사람을 비롯한 동물이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에너지원이야. 탄수화물은 섬유소와 비섬유소, 그럼 섬유소랑 비섬유소 위에 바로 덧발을 그대로 주면 되겠지. 이렇게. 뭔지 알아? 여기 이제 섬유소랑 비섬유소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이제 바로 그 위에 이렇게 잡아준다고, 그지? 그래서 할 수 있겠지? 사람은 자, 체내에서 합성한 효소가 밑줄 줘봐. 체내에서 합성한 밑줄. 그리고 효소 동그라미를 이용하여 밑줄. 일단 내가 뭐 한 거냐면 봐봐. 체내에서 합성한 옆에다가 정의라고 써. 이 효소라는 애에 대해서 준 정보는 거의 없지만 최소한 뭘 줬어? 얘는 체 내에서 합성한 거야. 근데 봐봐. 우리가 자꾸 몰라 한 방에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 구조까지 올라오지 못하더라도 자꾸 들으면서 익숙해져봐. 나는 저 체내에서 합성한만 보더라도 문제 각이 보여. 어떤 게 보여? 내와 외가 보인다. 문제에서 체외 합성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독서에서 어떤 틀린 선지를 낼 때 아무렇게나 낼 수 없어. 다 이게 반대값을 가지고 낼 수밖에 없거든. 그럼 너네가 체내에서 합성이라는 말을 봤을 때 이거 효소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다. 어떻게? 체,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이런 뭔가 각이 잡혀야 돼. 그러면서 자, 내가 지금 효소 동그라미 줬지. 를 이용하여 보면서 내가 를 이용하여 밑에다 F 이렇게 함수 표시 박아보래. 를 이용하여 밑에다 F 표시 박아보고 쭉 가봐. 곡류의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를 뭘로 분해? 포도당으로 분해한대. 자, 그럼 봐봐. 이 효소가 순간적으로 함수의 역할을 하는 거 보여? 그럼 봐봐. 비섬유소에 동그라미 주고 효소에 동그라미 주고 마지막에 뭐? 포도당에 동그라미 주고. 됐지? 그 다음에 세 개를 인과관계로 묶어보는 거야. 자, 어떤 과정이야? 비섬유소가 효소라는 애한테 들어갔더니 뭐가 됐다? 포도당으로 나왔다. 이거 아니야? 그럼 저 네 줄 쓸 동안 이렇게 예쁜 그림이 만들어지면 너무 읽기가 쉬워진다. 됐니? 그 다음에 왜 함수인지는 뭐 설명 안 해도 되지? 이를 소장해서 흡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그럼 분해하고 해서 앞에서 한번 풀어주고 오지. 반면 상경 돌리고 반면 사람은 풀이나 채소의 주성분인 셀룰로스와 같은 섬유소, 그러니까 이 새끼 얘 했잖아. 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고 봐봐. 효소를 합성하지 밑줄 봐. 효소를 합성하지 하고 상권 돌려. 그 다음에 앞에서 읽었던 체내에서 합성한 이렇게 연결해볼래? 가볍게. 내가 뭔 말하는지 알겠어? 순간적으로도 지금 이 두 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필자가 판때기를 맞춰주는 거 보여? 똑같이 봐봐. 얘도 그럼 얘처럼 이렇게 효소한테 타고 갔으면 얼마나 좋아, 그지? 근데 이건 못 만든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글을 예쁘게 쓰고 있는 거 보여? 느껴져? 계속 가자. 그러면 합성하지 못함을 못 이용해. 소장해서 소양 사슴과 같은 반추동을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비섬유소와 섬유소를 모두 동그라미 모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며 살아간다. 야, 그럼 봐봐. 이제부터 주제가 세팅된 거 아니야? 반추동물은 지가 직접 합성한 효소도 없이 어떻게 이거를 포도당으로 가져오니 아니야? 이게 주제 아니야? 끝난 거야. 이렇게 잡을 수 있어야 돼. 계속하자. 위가 넷으로 나누어진 반추동물의 첫째 위인 반추위에는 여러 종류의 미생물 밑줄.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미생물을 읽지 말고 우리가 지금 주제가 뭐라고? 반추동물이 어떻게 들어가서 나오냐가 메인인데 근데 지금 효소가 없었다며. 근데 갑자기 얘가 지금 뭘 던지고 있어? 미생물을 던지고 있잖아. 그럼 미생물이 효소의 자리를 대신하진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다고. 됐니?
막 읽지 말고 예측하면서 읽자고. 그래서 반추 동물의 반추 위에는 산소가 없는 데에 삼각형. 없는 데에 삼각형. 왜? 이것도 문제 만드는 판택인 거야. 아까 내외에서 범주각을 잡았던 것처럼 여기서 산소가 없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뭐는 못 깔면 된다. 왜? 유무 미안하잖아. 없다라고 줬는데 유라고 하고. 그러니까 있고 없음이라는 건 인간이 제일 편하게 쓸 수 있는 논리 구조 중에 하나잖아. 그지? 문제에서 있는데라고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놓고 이 환경에서 왕성하게 생장하는 반충이 미생물들은 다양한 생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중 피브로박터 속신호젠 F는 섬유소를 분해하는 대표적 섬유소 분해 밑줄. 옆에다 주제 한번 있어. 주제. 된 거 아니야? 느껴져? 봐봐. 우리 이 새끼 얘 어떻게 분해해? 진도도 없이? 미생물 될 수 있지 않을까? 방금 말해. 미생물이 분해하는 끝난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분해하겠네. 어떻게 분해하는지만 보면 돼. 식물체에서 셀룰로스는 그것을 둘러싼 다른 물질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잘 봐. F가 가진 물질. F가 가진 효소복합체 동그라미. 되게 어려운 그건데 문제 만드는 기법인데 방금 순간적으로 F가 가진으로 정의하면서 효소복합체가 들어왔어. 그럼 너를 잘 생각해봐. 얘는 반추동물과 인간은 둘 다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 그치? 근데 그걸 미생물이 해결해 줄 수 있대. 근데 미생물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 지가 효소를 가지고 있다고. 그치?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얘네는 지네가 효소는 못 만들어. 인간이든 누군가네. 대신에 미생물이 그걸 가지고 있고 그 미생물이 뱃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즉 어차피 효소야. 됐지? 그래서 이 구조를 끊어의 밑줄 가볍게 주고 끊어 셀룰로스를 노출시킨 후 이를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지? 그럼 봐봐. 난 이렇게 했어. 그 글의 모양 그대로 가볼게. 구조를 끊은 뒤에 셀룰로스 있지? 어쩌고 있지? 셀룰로스 동그라미, 효소복합체 동그라미 한 다음에 또 얘가 F로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셀룰로스가 효소복합체로 들어가 봐. 뭐가 나오니? 일단 노출시키지 않아? 그럼 노출 동그라미. 이게 결과지. 함수에 들어갔을 때 노출돼서 나오지. 끊고 이게 다시 어떻게 된다고?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이렇게 되는 과정 아니야? 따라할 수 있겠어? 여기서 안 멈춰. F는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과정 동그라미. 여기쯤에 대사과정 있지. 그럼 이 F가 다시 어디로 들어가? 대사과정이라는 F로 들어가는 거야. 그치? 좀 길긴 한데 잘 따라와봐 이거. 대사과정을 거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생존을 유지하고 개체수를 늘리면서 생장해. 이런 대사과정에서 자 포도당이 대사과정 들어가서 뭘로 나와? 아세트산과 숙신산 나온다. 아세트산, 숙신산 동그라미. 이를 자신의 세포 외부로 배출한다. 됐어? 여기까지. 순간적으로 되게 복잡하게 따라오는데 이거 따라올 수 있겠어? 요거는 내가 한번 해줄게. 표시. 나 이제 빌려도 돼. 보여줄게. 좀 더러워져도 되지? 네. 내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이 셀룰로스 동그라미, 효소복합체 동그라미. 얘가 얘한테 들어가. 셀룰로스가 그 다음에 얘가 얘가 또 얘를 노출시키고. 그러니까 얘가 함수 역할을 하는 거지, 그지? 네. 노출됐어. 그 다음에 노출시킨 애가 포도당으로 나와. 그럼 포도당이 다시 어디로 들어가? 대사과정이라는 F에 들어가. 그럼 나오는 결과물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된다. 그런 느낌이야. 나가서 해봐. 내가 보여줄까? 이렇게. 대충 해봐. 캡처해서 이따 보여줄까? 이게 약간 너네한테 뭔 짓거리 하는 거지?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혹시 들 수도 있거든. 근데 너네 이거 되게 강력한 거야. 생각해봐. 너네 이거 순간적으로 방금 거의 한 문단이야. 한 문단. 한 문단에 있는 그 많은 정보가 그냥 단순하게 동그라미 6개 정도로 끝난다는 게 되게 정보 처리가 쉬워지는 거야. 이거. 왜? 너네가 문제 풀 때도 사실 이 정도 관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지 나머지 격까지는 다 빠지잖아. 괜히? 계속 가. 아세트산은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쓰겠다는 거야 지금 글을? 아세트산이랑 숙신산 나오는데 자 그 옆으로 빼자. 아세트산, 숙신산 두 개 나오는데 두 개도 똑같이 이렇게 빼고 싶다는 거 아니야 지금? 계속 가자.
아세트산은 반추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주로 이용되고 끊어 체지방을 합성하는 데도 쓰인다. 그럼 봐봐. 세포로 직접 흡수 밑줄 그리고 체지방 합성 밑줄. 얘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뻗은 거 보이니 혹시? 순간적으로 아세트산도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직접 흡수랑 하나가 뭐야? 지금? 뭐라 해서? 체지방 합성. 그렇지, 체지방 합성. 봐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너네가 구체적으로 아세트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기억이 안 날 수 있어. 글 다 읽고 나서. 그냥 너네가 글을 읽는 중간에 아세트산한테 두 개를 벌렸던 기억만 있으면 뭐가 기억나? 최소한 두 개 있다는 건 기억난다고. 그럼 문제에서 뭐 하나를 물어봤을 때 어디 있는지도 기억나고 나머지 하나가 또 있다는 것도 기억난다니까. 되게 중요한 감각이야. 한편 생각해 돌려. 한편 누구 나오겠어? 이게 나오겠지. 숙신산은 자 숙신산 있고 바로 옆에 프로피온산 있거든. 동그라미죠. 프로피온산. 그리고 그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생성한대. 그럼 아까랑 문장 구조 똑같지? 그럼 얘도 어차피 어디로 갔다 와야 돼? 어떤 함수 타고 와야 돼. 누구야 그거? 바로 밑에 봐봐.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소진된 다음에 다른 미생물의 동그라미. 다른 미생물이 뭐가 돼? 함수가 되고 숙신산이 들어갔다가 다른 미생물한테 들어가면 프로피온산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됐니? 그 다음에 프로피온산도 어디로 들어가야겠지? 이 과정에서 생성된 프로피온산이 반추동물의 간에서 뻗어나가. 그럼 자 봐봐. 여기 프로피온산 동그라미 해놨지? 그럼 그대로 방금 밑에 있는 간에 동그라미 치고 연결해버리는 거지. 간으로 들어가. 그 다음 간에서 뭘로 나와? 간이 다시 F가 되고 뭘로 나온다? 포도당으로 나온다. 된? 제가 이따가 판서 정리해줄게. 그지? 지금은 일단 나랑 같이 지문에 표시하는 거 위주로 가보자. 내가 왜 이거 하는지 납득되니 혹시? 이해는 돼? 이거 왜 하고 있는지 이해가 돼? 지금 이거 이해돼? 어려워? 어렵지? 솔직히 어렵지? 진짜 어렵지? 할만해? 너 할만하다고 했어 너가? 너 다음 주에 내가 과학 시험 풀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있기만 해봐. 너 복습해요. 자 계속하자. 반추위에는 비섬유소인 비섬유소줄 그 순간적으로 범주 파악 들어가야 돼. 되니? 아까 우리 분명히 얘를 어떻게 분해할 거냐가 주제로 출발했다고, 그지? 근데 갑자기 어디로 빠져? 반추동물 얘기한 김에 얘가 얘는 어떻게 하는지도 물어보고 싶은 거잖아. 계속 가봐. 녹말을 분해하는 이것도 서식해. 근데 얘는 뭐야? 미생물 아니야? 아까 비섬유소는 효소로 들어갔어야 돼. 근데 이것도 봐봐. 얘는 반추동물에 효소로 들어간 게 아니라 다시 또 어디로 가? 미생물로 가잖아. 미생물로 가서 이 미생물은 반추동물이 섭취한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통해 에너지원으로 이용해. 이때 생성되는 대사산물이 달라져. 그럼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니야? 봐봐. 아까는 셀룰로스가 효소한테 들어가서 쭉 노출돼가지고 나와서 포도당 나와. 포도당이 얘 F한테 다시 대사 과정 들어가서 두 개가 나올 거야. 이거였잖아. 그럼 지금도 구조 똑같은 거 보여 혹시? 어떻게 들어가 이번엔? 녹말이 S 녹말이 어떤 미생물한테 들어가? 녹말이 미생물 이름 뭐니? S? 녹말이 S한테 들어가. 그럼 S가 함수 역할을 했어? 뭐가 나와? 포도당이 나왔어. 근데 포도당이 나오는데 얘가 지금 똑같이 두 개로 빠질 거거든. 지금? 근데 뭐가 걸려? 조건부가 걸린다고, 그치? 조건부를 어떻게 걸려? 중성이고 느린 경우 그럼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중성 그리고 슬로우 느려, 그지? 뭐가 나온대? 아세트산 에탄올. 이렇게 안 써도 되지? 이따 정리해줄게. 에탄올 됐니? 또 산성도가 높으면 뭘로 떨어져? 산성이 높은 경우가 두 개야. 산성도가 많이 높아지. 산성이고 또 조건 하나 더 뭐 있어? 녹말이 많아. 그래서 빠르면 뭐가 나온다? 젖산이 나온다. 근데 이 젖산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 뭐야? 반추위에서 젖산은 아까처럼 직접 흡수되거나 그럼 말의 반복도 느껴야 돼. 순간적으로 얘랑 반복된다는 것도 느껴야 돼. 직접 흡수되어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이용되거나 끊어 거나 끊고
또 다른 미생물한테 또 들어간다고. 되니? 아세트산에 동그라미 주면서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동그라미 주고 다른 미생물 동그라미 주면서 젖산이 다른 미생물한테 들어갔다가 두 개로 빠진다고 연결해달라고. 뭔지 이해되니? 됐지? 구조가 복잡하지만 정리만 할 수 있으면 되게 쉬워. 됐지? 그런데 S의 과도한 생장이 반추동물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어. 즉 갑자기 밥을 많이 처먹으면 젖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산성도가 올라가. 이에 따라 산성의 환경에서 왕성이 생장하며 항상 삼각형 그 전칭이라고 써. 전칭. 자, 우리 배웠어. 전칭 판단과 특칭 판단 배웠어. 그치? 이게 똑같은 거야. 유무의 어떤 그 대립구도랑 마찬가지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논리구조 중에 하나잖아. 근데 항상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반대값으로 뭐가 나올 수 있다고?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아니면 특정 상황에만 이렇게. 됐지? 그럼 봐봐. 얘가 여기서 항상을 쓰는 건 어디랑 대립값을 주는 거야? 순간적으로? 얘랑 대립값 주는 거잖아. 왜? 얘는 케이스에 따라서 젖산 배출이잖아. 얘는 always 젖산 배출이라고. 그래 구조 어떻게 잡고 있는지 보이니? 방금 항상이란 말을 쓰면서 순간적으로 우리랑 연결해봐. 아까 젖산이랑 한번 연결해줘. 항상 젖산과 조건부 젖산이랑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거라고. 느껴져? 이거 영상 보면서 복습 좀 해봐. 솔직히 처음 듣고 좀 난해할 것 같아. 내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해봐. 이에 따라 어쨌든 뭐 젖산 배출하는 누구? N. 그치? 락토바실러스 루이니스와 같은 젖산 생성 미생물들의 생장이 증가하며 다량의 젖산을 배출하기 시작한대. 되니? 그럼 봐봐. 많이 먹으면 젖산이 많아져서 산성도가 올라가. 산성도가 올라가니까 젖산을 뱉는 애들이 더 활발해져서 젖산을 더 뱉는데 어떻게 돼? 점점 더 산성으로 쭉 가버리는 거 아니야? 이 말 이해돼? 그러면 F를 비롯한 섬유소 분해의 미생물들은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를 중성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는데 F 누구였는데? 아까 걔야. 그지? 한참 전에 있었던 걔. 근데 젖산 농도의 증가로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낮아지면 자신의 세포 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쓰겠지. 자, 그래서 생장이 감소한다. 그죠? 그러면 다 지우고 여기서 순간적으로 나오자. 15하고 마지막 질문 이것만 끝내면 된다. 잘 따라와봐. 그러면 자 어딨어? 이렇게 하자 우리. 이렇게 동그라미 하자. 내가 말로만 할게 일단. 젖산 농도 동그라미. 인과관계 잡을 거야 이거는. 젖산 농도가 올라갈 때, 왜냐면 과학기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뭐 할수록 뭐뭐 하자라고 했을 때 둘이 인건지 아니면 반비례인지 비례관계인지 이런 거 잡는 게 중요하다고. 젖산 농도가 양의 방향으로 끌어올려주는 게 뭐야? 에너지 사용이야 지금. 에너지 사용 보이니? 에너지를 사용하고 에너지를 사용해 동그라미 해봐. 그 다음에 젖산 농도에다가 살펴야 돼. 봐봐.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젖산 농도. 그러니까 이게 너네가 실험한다고 생각해. 젖산 농도라는 값을 올리니까 뭐가 올라가? 에너지 사용이 올라가. 누구의? 아까 그 F 같은 애들이. 그럼 이 에너지 사용이 올라가면 바로 옆에 있는 생장 동그라미 해봐. 어떻게 되니? 감소. 그럼 얘는 억제기야. 이렇게 하는 게 억제기로 하자 그랬지? 만일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5.8 이하로 떨어지면, 그럼 만일 앞에서 스트레치 쳐. 그리고 5.8 이하로 떨어지는 건 어떤 상황이야? 그치, 심화라고 써. 만일 뒤에 심화. 여기서 순간적으로 내빼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는 게 느껴져야 돼. 산성으로 가. 겁나 산성이면 에너지가 소진되어서 생장을 멈추고 어때? 뒤진다는 거지. 그치? 당연한 거 아니야? 이와 달리 삼각형. 야, 이 집은 진짜 나중에 판때기 정리할 때 개빡세거든. 봐봐. 지금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F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보이니? 그게 언제? 이러면 안 되는데요. 존나
산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어. 얘는 뒤진다. 얘는 보자. S와 N은 상대적으로 산성이 견디는 정도가 강해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5.5까지 떨어지더라도 이에 맞춰서 유지할 수 있어서 자신의 에너지를 pH를 이용하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고 끊어요. 그리고 에너지에 밑줄 가볍게 주고 봐봐 지금 반복되는 것도 보이지? 뭐야? 지금도 봐봐 여기서 에너지 써서 에너지랑 생장의 반비를 이렇게 줬잖아 위에서 똑같이 쓰는 건 뭐야? 얘는 근데 얘도 아마 그런 관계를 가질 텐데 얘는 에너지를 덜 쓰다 보니까 생장은 어떻게 된다고? 잘 된다고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반복되는 건 잘 보이지? 눈에 잘 보여야 돼. 그러나 S도 어디 있니?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그 이하로 더 떨어지면 봐봐. 그럼 봐봐. 얘는 5.8일 때 죽는 애야, 그치? S는 5.5일 때 죽는 애야. 더 떨어지면 사멸하고 그 산성에 더 강한 L을 비롯한 젖산 생성된 미생물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돼. 그렇게 되면 반추위의 pH가 5.0 이하가 되는 급성 반추위 산성 중 동그라미. 얘가 만드는 결과지. 그럼 너네 나한테 설명해봐, 친구야. 그러면 왜 L만 남았을 때 왜 급성산 반추위 산성증이 발생해? 다른 거를 생산 못하고 젖산만 생산하고 왜? 다 죽어가고 L은 뭐 만드는데? 내 젖산만 만들고 젖산만 얘는 어떤 조건으로 만들어? 조건이 그러니까 L은 어떨 때 젖산을 만들어? 항상 그게 돼야 된다. 됐지? 문제 같이 풀고 내가 판때기 정리해줄게. 33번.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섬유소는 사람의 수장에서 포도당의 공급원 주제 아웃이다. 그지? 공급원에 X 주고 2번 반추동물의 세포에서 합성한 효소는 얘들아 방금 얘들 셀룰로스 X 왜 X 하는지 알아? 세포에서 그치. 왜? 그치? 뭐라고? 얘는 안 되니까 미생물 거 쓸 거라고. 지가 합성하면 되는데 안 되잖아. 주제에서 나가. 반추위의 미생물은 산소가 없는 내지 문제. 없는 환경에서 생장을 멈추고 사멸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되니까 거기서 살고 있는 애들 아니야? 4번. 반추동물의 과도한 섬유소 섭취는 급성 반추위 산성증을 유발해. 맞아 틀려? 아니지. 왜? 뭐에 대한 얘기였어? 아까 많이 처먹으면 문제되는 게 뭐야? 비선 왜? 예시를 녹말로 들었잖아. 왜? 얘 예시로 녹말을 들었고 얘 예시로 뭘 들었니? 셀룰로스 들었잖아. 지금 더 설명 안 할게. 5번. F는 자신의 세포 내에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생장한다. 맞아 틀려? 맞잖아. 왜? 아까 F에 대해서 뭐였어? F가 포도당 처먹어가지고 대사 과정에서 아세트산 숙신산 나온다. 이것만 기억나도 끝난다고, 그지? 자, 34번. 윗글을 볼 때 ABC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BC 누구니? A가 F F, S, L 아니야? 어차피 그래봤자. 자, 그러면 F와 S는 급성 반추위 둘 다 죽겠군. 겁나 어떠지? 다이, 그지? 3번. 반추위의 pH가 6.0일 때 A는 C보다 에너지 많이 쓰겠군. 맞잖아. 됐니? 4번. B와 C는 반추위의 산성도가 다 다양하네. 다양해, 그지? 여기다 뭐라고 써줘? 전칭이라고 써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나올 게 이미 예상이 됐어야 돼. 봐봐, 왜냐면 너네 잘 생각해봐. 내가 무슨 찍기 특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이번에 문제 풀 때 이번에만 항상 얘기했어? 아니지, 나 전부터 얘기했잖아. 나 어때 문제 대놓고 나오지. 이러면 독서 얼마나 쉬워. 공부만 많이 해주면 문제 푸는 속 더 비약적으로 빨라지는 거야. 왜? 너가 원래 이걸 잘 잡는 사람이면 보자마자 답이 나오거든. 그지? 내가 좀 말이 많지만 35번. 기억이 가능한 이유를 진술하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가보자. 섬유소와 비섬유소는 반추위에서 어때? 반추위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되고 랑 반추위 미생물에 의해 합성된 포도당이 되고. 왜 틀렸어? 포도당 응? 왜 틀렸어? 에너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이거 정답 1번이야. 1번이에요. 시간 줄게. 정정할 시간. 몇 틀린지 찾아봐.
이해돼? 왜 그런 거야 지금? 합성이 그지? 아니라서 그치. 그리고 내가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 반추위에서 섬유소도 포도당 돼야 안 돼? 섬유소요? 셀룰로스니까 네. 셀룰로스 포도당 돼야 안 돼? 되지? 네. 그럼 젠 녹말은 돼야 안 돼? 뭔가는 돼. 되죠. 둘 다 돼. 둘 다 되긴 된다, 그지? 둘 다 되긴 되는데 어떻게? 분해. 분해자. 근데 사실 좀 이과적인 질문이야. 이거 너네 그거 배웠니? 동화 과정 과 이화 과정? 동화가 아니라 이화라고 물어본 거야. 왜? 녹말을 깨부숴야 포도당이 되는 거잖아. 너네 그 다당류, 단당류 됐어요. 했지? 1번이야, 그지? 네. 나는 자 이를 이용하여 생성하는 누구? 반추위 미생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뭐? 대사 산물은 왜? 왜? 얘네가 싼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왜 2번이 틀렸어? 아, 이번에 틀렸냐고. 1, 2번 중에 고르는 거잖아 그러면 2번이 왜 틀려? 포도당이 아니라 다른 게 나왔죠. 왜?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해? 포도당이 아니라 뭐가 나와?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서 그 포도당을 이용해서 다른 물질을 뱉은 건 아닌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봐. 반축이 미생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포도당이 아니면 지가 포도당을 처먹는 거야. 자기가 포도 지가 먹었잖아. F 기억나? 포도당을 지가 먹어서 뭘 뱉어? 아세트산 숙신산냈잖아. 그러면 얘가 그러니까 미생물이 포도당을 만들어주는 거야? 아니야. 단추동물은 한 번도 포도당을 직접 쓴 적이 없어. 왜? 지가 먹어버리거든 미생물이. 그잖아? 36번. 정답 몇 번? 3번. 왜? 젖사는 숙신산과 젖산은 반추위가 산성일 때보다 중성일 때 더 많이 배출된다. 왜 틀렸니? 젖사는 한성이 돼서 많이 그치. 그러니까 더 많이? 그지? 왜 그런 거야? 너 혹시 설명할 수 있어 나한테? 그러니까 중성일 때는 뭐가 나와? 중성일 때 응. 중성일 때는 이 S에서 젖산이 나오고 응? 다른 애가 나오는데 산성일 때는 S에서도 젖산이 나오고 응? 그 뒤에 L에서도 젖산이 나오니까 응. 그지? 네. 그러니까 이게 왜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약간 이게 왜냐면 절대적인 양에 대한 비교잖아.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더 많이 뱉냐고 했잖아. 그럼 이게 사실 예를 들면 봐봐. 중성이든 산성이든 간에 L은 똑같은 양을 뱉어. 그렇잖아? 근데 만약에 그 S만 바뀐 거라고 쳐봐. 그러면 중성일 때 더 많이 뱉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뭔 말이야? 근데 아니지? 왜? 어차피 산성일 때도 S가 뱉을 거니까 중성일 때는 S가 안 뱉을 거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L의 양이 고정되어 있다고 했을 때 왜냐면 너네가 쉽게 생각하는 게 뭐야? 산성일 때는 L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하잖아.